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의 왁자지껄 썬데이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진행자가 되셨어. 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끼어들지 마세요. 제가 이래봬도 지난주에 손님으로 왔는데 오늘은 그러니까. 또 사장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세다. 네, 오늘의 사장 안비령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비령. 네, 오늘 제가 사장이 돼서 우리나라 정치권의 뒷이야기 탈탈 털어주실 단골분들 모셔봤는데요.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민 크리에이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 나오셨네요. 기운이 많이 빠졌어. 네, 고맙습니다. 네, 손가락은요? 잘렸습니다. 거기 제 손가락 좀 주워주세요. 네. 안철수 후보님, 우리 이상민 씨 소개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아무 말도 하면 안 됩니다. 움직이면 쏩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네. 최후 통첩이 이렇게 무섭구나 싶습니다. 네, 이상민 씨 너무 재밌어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잘 네.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 옆에 김성수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딸랑딸랑 반짝반짝 하시더니 2주 연속 출연을 하시게 됐어요. 예, 그러니까요. 근데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지금 딸랑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부사장님한테. 부사장. 네, 스픽스 화이팅! 파이팅! 네. 그리고 제 옆에 또 제 왼쪽에는 전 청와대 행정관 김종욱 행정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고이직. 잘렸다가 다시 부름을 받아서 전 단골은 아니고요. 네. 가끔 지나가다가 한 잔씩 먹는 사람입니다. 아니 근데 아까 교수님이라고도 또 불리시던데. 예, 제가 이제 경희대에서 강의를 하는데 밖에 나와서 학교 이름을 대면 예. 막 뭐라 그래요. 오. 보수 패널이 아니면. 그래서 가급적이면 학교 이름은 되지 않는 걸로. 아니 어떤 사람이 경희대를 모욕합니까? 제가 나오지 않으시요. 자부심을 갖고 하세요. 자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그 괴롭힌 놈들은 전부 평소말로 보내세요. 아니, 자꾸 뭐라 그러시면 저분이 더 힘들어해요. 그게 아니라 전직이시잖아요. 전직이라서 괜찮나? 힘 빠졌다고 무시하는 예, 겁니까? 그렇습니다. 힘이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저 SNS에 감자 심는 거 못 봤어요. 힘 아주 팔팔합니다. 농사 아무나 짓는 거 아니에요. 그 힘으로 알고 계세요? 하하하. 다른 힘을 말씀드리는 건데. 네,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 분, 마지막 단골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치시사 에디터 박영식 에디터 나오셨습니다. 네, 스픽스의 천공 박영식입니다. 수천공. 사실상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배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약간 얼굴만 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 뒤에 네네네네. 배경이랑. 그러네. 완전 묻혔어, 완전히. 기상캐스터 느낌으로. 철공 얼굴은 없어요? 저기처럼? 없어요. 아직 없어요. 제작을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왜 스스로 그 스픽스의 천공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분이 천공. 핵심 실세랄까? 부사장? 말을 하면 일이 벌어지는. 그렇죠. 예.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스픽스 스픽스와 저는 연결되어 부지를 있죠. 스픽스 부지 매입을 할 때 참관을 하셨다는 얘기가 있죠. 부지 매입도 하고 뭐 사실상 뭐 좀 뚫러보고 챙겨보고 성대모사가 돼요, 지금.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저 성대모사가 요즘에 박영식이 최고다. 천공은 박영식이다. 이러면서 또 많은 분들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실제 많은 이상민도 못한다. 많은 제작자들이 정법 시대 채널을 새로 열자면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영법지대 이렇게. 돼요. 좋습니다. 영법으로. 그래갖고 수영 강의를 하면 돼요. 영법지대. 예. 예, 많은 그래요? 콘텐츠를 예? 뭡니까? 김종대 의원이 안 무지하게 받아주시네. 싫어하겠네. 김종대 의원이 무지하게 싫어하겠어. 아니 스픽스의 천공으로서 여기 입지는 어떤가요? 배산임수? 일단 제가 둘러봤을 때 뭐? 지금 생각 안 나는 거죠? 입지를 물어보니까 입지? 괜찮은 것 같아요. 집이랑 가깝잖아요, 그죠? 저희 집이랑 가깝죠. 그럴 땐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스픽스의 입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아니 잠깐만 앵커 출신이잖아요, 그분. 욕한 거 아니에요. 네네네. 스픽스의 입지가 굉장히 이제 흥분해가지고 그렇게 욕을 할 수 있군요, 보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아하, 왜냐하면 배웠어. 저희 집이랑 가깝거든요. 야, 집이랑 진짜 가깝대요. 네, 네, 걸어서 여기가. 5분 거리라서 네. 근데 그게 왜 좋은 거죠? 자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 저한테도 예. 좋고 스픽스에도 그래요? 좋고. 저는 기령 씨 옆에 있겠습니다. 아. 그러면 아, 저도 기령 씨 좋아요. 얼굴이 훨씬 작아 보여요. 네. 제가 그 얘기 하려고. 예, 지금 양쪽에 대두를 갖다 품고 있어서 지금 절반으로 보입니다.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아 근데 진짜 그렇다. 이 인정하지 전체 샷을 와. 내가 꼭 집어보진 않았는데 모르겠네 진짜 이거. 진짜 뒤로 그렇네. 빼야 되나 예. 이렇게. 예. 사실은 오래전부터 같이 방송하고 싶었습니다. 예, 아, 왜냐? 네. 제 얼굴이. 얼굴 크기와 맞먹는 분이 저분 정도밖에 없어요. 사실. 아니, 그렇다니. 전대환이라고 다른 분도 있어요. 아이, 개환 씨 있었을 때 너무 좋았죠. 지금 뒤로 가셨어요. MBN에서 전기환과 이렇게 나란히 있을 때 제일 좋았습니다. 제 전성기였어요. 예. 아, 우리 교수님 한 말씀 하시죠. 이에 대해서. 대가리가 그걸 어떻게 했을까? 타고난 거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는 대가리라뇨. 있는 거죠. 아니 그래도 크면 안에 든 게 많다라는 속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학생도 근데 문제는 그렇지도 않아서 그게 문제예요. 머리는 큰데 든 게 없는. 아. 저는 되게 많습니다. 든 게 많으신 분들과 네. 또 든 게 많은지 확인해 볼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늘 좀 이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이야기를 해보려고 네. 하는데 대통령실에서 공식 입장문을 내서 김건희 여사를 비호하고 나섰거든요. 판결문 내용을 언급을 하면서 법원 판결문 내용을 언급을 하면서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활용을 당했다. 라는 피해자다. 식으로 그렇죠. 피해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가 조작에 가담한 사실이 법원 그 범죄 본문에 전혀 없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나서서 이야기를 해도 되는 건가요? 안 되죠. 요즘 대통령실이 뭐 하는 데인지 좀 진짜 굉장히 이상할 때가 있어요. 대통령실이 전혀 해서는 안 될 언급들을 갖다가 막 합니다. 가령 이런 것도 그런 거죠. 대통령이 명예대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대통령실에서 막 흘러나와요. 네. 대놓고 자기네들이 개입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이 말도 아니 예전에 검찰총장으로 대통령이 재임하실 때 수사정보관실이 아예 장모와 아내를 위한 로펌이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대통령실은 로펌이 됐어. 그래서 대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 말을 갖다가 신뢰하고 대통령실의 어떤 그 활동들을 네. 지지를 할 수가 있겠어요. 아니 꼼꼼히 판결문을 들여다봐도 그렇습니다. 솔직히 돈을 이득을 봤어요. 이득을 봤는데 무슨 피해자입니까? 아니 주가 조작 피해자가 이득 보는 피해자 있어요? 아니 전 정권에서 2년 동안 싹 다 털었는데 뭐가 나왔습니까? 그때 그리고 당시에 제가 검찰총장이셨잖아요. 총장하고 아니 검수완박이라는 말도 있는데 제가 식물총장이라는 얘기도 듣지 않았습니까? 식물총장인데 그때 그러면은 왜 저를 옹호 안 해주셨습니까? 아니 식물총장인데 그렇게 법무부 장관한테 개기굴 했어요? 아니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2년 동안 탈탈 털었는데 나온 게 없습니다. 뭐가 안 나와요? 나왔잖아. 뭐가 나왔어요? 지금 이렇게 계좌가 나왔잖아. 나죠. 계좌가 보니까 그 신한증권 계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보세요. 제가 특정해서 날짜를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거기서는 저희가 거기서 정말 흔적이 떳떳하다 남았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도 많이 손실을 봤습니다. 근데 털기는 턴 거예요? 뭘 턴 거예요, 근데? 턴 쪽에서 물어봐야지 털린 쪽에서 물어보면 됩니까? 그거는 아니 말씀을 왜 그렇게 아니 하십니까? 압수수색 한 번도 안 하셨잖아요. 뭘 털었어요? 자 이쯤 하시죠. 예? 소환을 했어요? 이거 한 잔 따라봐요. 고맙습니다. 저 양반 안에- 적반하장이시네 진짜. 아내한테 본인이 털리신 거 아니고요? 제가 아니 근데 보기에는. 실제로 대통령실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2년 동안 탈탈 털었는데 우리는 나온 게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가 없다 이런 수준으로 얘기하고 근데 있는 이 거예요. 프레임을 네. 또 만들어준 사람이 누군지 짐작이 가요. 엊그저께 그 법사위 엊그저께 대정부 질의에서 네. 대정부 질의에서 법무부 장관이 이 얘기를 갖다 고스란히 반복을 하지 않습니까? 그걸 김의겸 의원이 박살을 냈어요. 아니 그때 당시에 시간을 봐라. 검찰총장으로 재임하고 있던 시기에는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시계열로 확인되지 않느냐. 네. 그런데도 검찰총장이 식물총장인데 무슨 소리 하느냐. 이따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증거를 뭘로 댔는지 아세요? 내가 좌천대가 있었습니다. 아. 이게 식물총장이란 증거야? 내가 부산에 좌천대가 있었다고 그게 검찰총장이 식물총장이란 증거가 된다면은 얼마나 인사가 개판이라는 소리입니까? 그리고 이제 그걸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이성희원 서울지검장이에요. 이성윤. 네. 수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일선에 있는 검사들이 말을 안 들었었어요. 그걸 맞아. 말을 왜 안 들어요? 총장 부인이니까 수사를 못 하는 거예요. 네. 이런 상황들을 전혀 얘기를 안 하고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서 수사지휘권이 박탈됐으니까 수사를 탈탈 털어서 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탈탈 털었으면 압수수색 한 번은 했었어야죠. 상식적으로. 예. 제가 듣기로는 압수수색을 한 바가 한 번도 없어요. 맞아요. 네. 그다음에 계속 얘기하다가 지금 하도 난리를 치니까 한동훈 입에서
한 번 정도 서면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음. 서면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아무런 조치도 안 했었어. 그 이후에. 문재인 정부 때잖아요, 그게.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대선 전후라고 얘기하니까 적어도 2월, 3월, 4월일 텐데 그때 서면으로 가서 왔으면 수사를 종결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럼요. 국민의힘이 이재명 당대표한테 왜 서면으로 답변하라고 얼마나 난리쳤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거기 서면밖에 안 했잖아요. 답이 왔으면 수사를 종결하든 아니면 기소를 하든 네.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몇 개월이에요, 이게? 8개월? 진짜 골 때리네. 9개월? 네. 지금 말을 들어보면은 분명히 조사는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들한테. 네. 서면. 그러면 그 이재명 대표는 서면으로 진술을 갖다가 다 제시를 했는데도 3번을 불렀잖아요. 네. 그러면 똑같이 3번을 부르든가 아니면은 말씀하신 대로 서면 조사만 갖고 무혐의든 기소든 네. 했어야 되는 건데 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희한한 거죠. 이거는. 아니 근데 진짜 같은 말씀 진짜 첨언을 하자면은 네. 아니 그 국민의힘 측에서 이재명 대표 죄가 없으면은 떳떳하게 수사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심지어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래. 대통령실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이게 죄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럼 떳떳하면 수사를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그렇죠. 부분도? 수사를 네. 받아서 무혐의 처리를 하든지 네. 무혐의로 종결을 하면 되는 사안인데 그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환 자체를 아예 안 하고 있는 거니까. 네. 근데 대통령실에서 그런 상황에서 얘기를 하면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잖아요. 네. 김건희 여사 무죄다, 네네네. 죄 없다, 피해자다. 주가 조작 피해자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우리 여권 측의 박영식은 어떻게 됩니까? 국민의힘 측의 논리. 국민의 제가요? 네.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아니, 공정성을 위해서. 아, 오해 안 하세요. 네, 옷 네, 파란색 아, 입었어요. 그렇지. 아니, 근데 네. 실제로 이거를 뭐 전 정권에서 2년 동안 탈탈 털었는데 뭐 조사 한 번 안 했고 뭐 기소 안 했다라는 이건 너무 핑계인 것이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실이 무슨 일만 터지면 자꾸 어떤 사안을 가짜 뉴스라고 규정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거의 한 1년이라는 기간 동안 특히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판결문에 나와 있는 거를 민주당이 브리핑하거나 혹은 뭐 최고위원회에서 언급했을 때 있는 사실 그대로를 언급한 것뿐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보도도 보면은 그냥 판결문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그냥 얘기를 하는 것뿐이에요. 네. 근데 예전에 이제 시간을 좀 돌려보면 천공 의혹 관련해서 나왔을 때 부승찬 전 대변인의 저서를 가지고 한국일보가 책 소개글을 썼어요. 네. 맞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고발을 한 거 아니겠어요? 가짜 뉴스를 이용했다. 근데 이번에도 그래요. 민주당이 또 가짜 뉴스를 역용하고 있다 이런 식이거든요. 네. 이게 왜 가짜 뉴스예요? 이런 식의 버릇부터 일단 단단히 좀 고쳐놔야 된다. 근데 근데 앞으로 왜 언론사들이 아무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이 정도 되면 언론사들이 때로 진짜 대통령실을 찾아가서 뒤집어 엎던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YT는 왜 그래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왜 얘기를 안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연합은 왜 그래? 연합은 왜 기울이는 거야? 연합은 왜 수그리고 있는 거야? 연합뉴스는 왜 그럽니까? 죄송합니다. 야, 솔직히 말해서 연합 요즘 너무 짠하더라 진짜. 아, 제가 색깔도 좀 윤 빨간색이야. 대통령님에게 정중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네, 말씀하세요. 1심 판결문에 김건희 부인께서 37번이 나왔어요. 네. 장모님이 27번이 나왔어요. 네. 그다음에 부인 계좌 3개에서 주가 조작에 3개가 동원이 됐어요. 근데 이 계좌로 이루어진 거래 중에서 48건이 유죄라고 법원에서 판결을 했어요. 유죄가 그러면 48건. 그럼 부인께서 아니 그거는 출석하셔가지고 뉴스타파 측의 일방적인 주장 아니요. 아닙니까? 아니, 1심 판결문. 판결문에 나와 있다니까. 판결문. 그거 확인해 보세요. 그거. 아니 확인한 거예요. 아니 확인을 해 보시라니까요. 아니 제가 확인해서 온 거라니까요. 그리고 지금도 수사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아니 이건 그렇게 얘기를 말고 하세요? 판결이 난 거니까 1심에서요. 나 참. 그럼 판사들이 다 양아치예요? 아니 왜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거는 말을 법조인에 어떻게 대한 그 모독입니다. 그거는. 아 그럼 1심 판사가 유죄를 때린 게 문제가 있는 거죠? 아니 그 술이나 드세요. 아니 그 주식하시는 분들 네. 계시죠?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 방금 얘기하시면서 언급해 주셨는데 법원 판결문에 김건희 여사가 37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27번 언급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 둘의 계좌가 모두 시세 조종에 이용됐다고 적시가 됐는데 맞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이제 민주당이 주장을 하니까 가짜 뉴스라고 하면서 김건희 여사가 5일간 매도하고 3일간 매수한 것이 전부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인 주식 투자자들은 이런 방식으로 거래를 안 하지 않나요? 당연하죠. 이게 바로 증거죠. 빼박이죠. 이게 바로 짜고 치는 고스톱인 거 아닌가요? 보통 우리가 주가 조작을 하면은 매일매일 들어가서 사고 팔고 이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포인트가 딱 있죠. 네. 그 상황에서 딱 들어가가지고 떨어뜨리고 그리고 다 약속을 해요. 다 통정 세력 통정 매매. 통정 매매라는 게 네. 뭐냐? 야 우리 사장님께서
좋은 호재를 갖다가 지금 깐데 자 호재 까기 전에 뭐하기 예, 사들이기 시작 이러면 그날 사들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호재 터지고 난 다음에 자 정점에 꼭지 따기 시작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며칠 안에 다 끝나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주가 조작에 대해서 잘 모르는 국민들을 호도하기 위한 그야말로 이상한 디테일을 갖다가 강조한 그런 언급들을 대통령실이 나서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실은 사실상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줄 뿐 아니라 언론 플레이에 있어서 지침을 내려주고 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아예 무슨 검찰총장이면서 또 한쪽으로는 편집부장이야. 이거 누가 하던 것 같은데? 그분 있잖아, 그분. 누구야? 말 빠른 분. 누구죠? 말 빠른 분이. 네. 그분이 하던 짓을 갖다가 그대로 대통령실 하고 있는 거야. 야, 아예 대통령실 비서실장으로 그분이 들어갔으면 더 잘했을 텐데. 예, 말씀하시죠. 이번 사건은 전 정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 전 정권에서 수사한 진행 중인 사건을 제가 어떻게 하겠단 말입니까? 아니 이상해. 똑바로 해야죠, 똑바로. 똑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똑바로 안 한다는 보장이 있나요? 재판을 저는 걸 보면 수가 있습니다. 재판을 보면 김종욱 전 전주 행정관이 중에서요. 뭘 하여튼 거시겠습니까? 저런 식의 항상 보면은 남이 얘기할 때 듣는 척을 안 해 보면. 안경을 거시겠습니까? 좋겠습니다. 가발에 겁시다. 자, 안경을 걸겠습니다. 가발이 어디 있습니까? 가발에 거세요. 땡겨보세요. 고맙습니다. 자, 제가 왜 그러냐면 그 재판 받은 사람 중에서 네. 전주가 네. 유죄 받은 사람이 한 명 있고 맞아요. 무죄 받은 사람이 네. 한 명 있잖아요. 그렇죠. 무죄 받은 사람이 75억 원을 투자해가지고 1억 9천만 원을 손실을 받는데 이 사람은 이 계좌에서 유죄가 되는 그 거래가 한 건도 없어요. 맞아요. 근데 또 한 명은 우리 기술의 그러니까 전주이면서 우리 기술의 주가 조작의 선수로 뛰었던 이 사람인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2억 얼마 정도를 투자를 해서 본인이 한 5,900만 원인가 얼마인가를 잃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거기에 개입했던 것이 유죄로 나왔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은 거예요. 네. 근데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이익 많이 받잖아요. 아니, 그럼요. 그 문제가 아니라 네. 전체 유죄가 되는 통정 매매 거래에서 실제로 47%가 해당되는 거예요. 맞아요. 와. 이 정도가 나왔으면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판결문을 봤으면 적어도 저렇게 얘기할 수 없는데 게다가- 뻔뻔스러운 거죠. 게다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릴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 저는 보고 다 보고 정무직 봤잖아요. 공무원으로서 최선을 다할 아니 뿐입니다. 다 보고 봤잖아요. 그런데 아주까리 기능이나 드십시오. 저기요, 장관님. 고맙습니다. 장관님, 저 김의겸 의원하고 저 대정부 질의할 때 본인이 이미 그 검언 유착 사건이 있을 때 당시에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갖고 마치 이거는 막 그야말로 정치적인 정쟁이다라는 식으로 단정지어서 얘기하던데 그런 선입견을 갖고 수사를 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계속 말씀하시죠. 뭔 말을 하라는 거야? 다 말을 했는데. 듣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하시죠. 아니 근데 그리고 그러면요. 법무부 장관이 얘기 듣기로는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해서 보고 받았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서면으로 받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이 사건 수사 하지 말라고 얘기해가지고 네. 아무런 수사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른다 그래 이원석은.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한 거예요? 누구한테 들은 거예요? 검찰총장을 통하지 않고 야, 누구한테 들은 거예요? 그 얘기? 관심법? 설마? 저는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누구한테요? 계속 말씀하시죠. 아까 그러니까 누구한테 들으셨냐고요? 그거 듣겠습니다. 갖다가 개선을 안 지켜요 거기는? 아니 검찰총장이 모르는 걸 누구한테 보고 받으신 거예요? 일반론적으로 자꾸 접근하시는데 그냥 저를 비난하시죠. 그렇다 그럼 요긴합시다. 그냥. 아 잠깐만 질문이 두 분 너무 어려운 거라면은 저는 야, 너무 그냥 똑같아. 예능인이에요. 이거 따라하는 사람이지. 진짜 한동훈인 줄 진짜 알고 장관으로 진짜 이야기하면은 핑계가지고 너무 똑같이 얘기하니까 좀 때려주고 싶었어. 갑자기 진짜 아까 머리 만져보셔야 했는데 손이 올라갈 뻔했어. 야, 땡겨보시죠. 똑같이 하시기도 하고 다들 이 분노가 차 있는 거예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나 윤석열 대통령에게 분노가 차 있으니까 진짜. 계속 이거 아니 한 장관님 좀 적절한 해명을 하세요. 제가 피 볼 뻔했습니다 지금. 뭐 피까지 보겠어요 한 분이. 머리카락 다 뜯길 뻔했습니다 지금. 네. 근데 그분은 안 뜯겨요 머리카락. 아 그래요? 가발일 텐데 어떻게 머리카락을 뜯겨? 머리가 벗겨질 뿐이죠. 네. 박영식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뭐 얘기했다고 뭐 고소당하진 않겠지만 가발이라는 게 좀 중론이기도 하죠, 그죠? 근데 그렇죠. 하지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정사실화해서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썰이 중론이다 정도만. 아니 가발을 쓴다는 게 명예훼손에 해당돼요? 아니요? 근데 탈모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저희가 또 사실 적시에 쉽게 의한 명예훼손 가능하고요. 그리고 유튜브 쪽에서는 누구지? 누구 MC 장원이었나? 거기 고발당하지 않았어요? 정말요? 그래요? 그 얘기해서 아니야. 한동훈 장관한테 고발당했나? 어. 아, 우리 그때 누가
MC 장원 맞았던 것 같아요. MC 장원이 그 정권 측으로부터 고발을 당했는데 아, 진짜요? 어느 쪽인지는 모르겠어. 그 한 가발 얘기 때문에. 장관인지 가발 얘기는 아니고 아, 그렇죠. 가발로 못 걸죠. 그러니까요. 가발로 걸면 그거 제가 볼 때 북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지. 아니 근데 요즘에 별별 고발이 많아가지고 아까 그 북조선에서 가능한 일이라고요. 북조선. 거의 지금 북조선 그렇지. 하여튼 그런가요? 고발을 당했다. 고발을 당했다. 고소 고발이 남발이 되고 있는데 대통령실도 김건희 여사가 이 주가 조작의 피해자라고 하면 고발하면 될 일이잖아요. 김건희 여사가 계좌를 활용당했다고 하면서 주가 조작에 가담 안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닌가요? 횡령이? 사실 뭐 굉장한 비아냥이 많고 뭐 사실 이게 주갤이라고 하나요? 주식 갤러리 이런 데 들어가 보면 이게 이 표현 자체가 너무 딱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나 이런 시장주의 특히 자유를 강조하는 이 우리나라에서 말이죠. 또 대통령도 자유를 많이 강조하셨는데 시장주의가 또 원바타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매수 유도, 계좌 활용 이런 것들이 먹힐 만한 분들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분들이. 아니 그리고 아니 진짜 잠깐만 박씨. 예. 박 선생 그 주겔도 보지 마시고 우리 그 국민의힘 갤러리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거기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지 않은 게 있어요. 네. 그 뭐냐면 재판 중에 네. 밝혀진 사실 중에서 이미 판결문에도 그게 적시가 돼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었는데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요 직접 매도 주문을 해요. 그렇죠. 이게 그냥 계좌가 이용당했다는 걸로 도망갈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녹취로 남아 있어요. 증권사에. 더 심한 그리고 거. 예. 그게 실제로 재판정에서 증거로 제시가 되기도 했어요. 아니 그 장모 같은 경우는 예. 권오수 회장한테 얘기를 다 들었다라고 하는 문자를 갖다가 지금 직원하고 돈을 얼마까지 떨어뜨려야 된다더라. 하잖아요, 같이. 그러면 권오수가 지금 주가 조작의 가장 중요한 종범인데, 주범. 네, 주범인데 이 주범이 하는 내용을 전달을 받아서 얘기했다고 얘기하면 거기 참여한 거지. 그럼요. 뭐 이용을 당해? 어떻게 이용을 당해요? 본인이 거기에 참여했는데 이용을 당해요? 그러니까. 거짓말이죠, 그거는. 그러면 엄마가 아는데 딸이 몰랐다? 그럼 같이 말이 안 같이 되는 했는데 거죠. 더군다나 엄마는 도이치모터스에 아무 직위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딸은 도이치모터스의 이사라고 그렇죠. 사방팔방에 다 이렇게 이름 적어갖고 다 공개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서울대 무슨 대학원인가 거기에도 네. 자기 이력상에 그렇죠. 수첩에 다 적혀 있는데. 아저씨 왜 자꾸 왔다 갔다 거리는 아니, 거예요? 나 제주 위트에를 좋아해서. 아니 광고는 말씀하시는 자꾸 왔다 갔다 아니, 거리는 죄송해요. 정신이 광고는 나잖아요. 아닌데 제주 위트에일이 먹고 싶어서 내가 좋아하는 맥주야. 아, 죄송합니다. 제주 위트웨이를 좋아하셔서 굳이 말씀하시는데 뒤로 지나가셨어요. 그러니까요. 아, 나 아, 예. 진짜 포장마차인 줄 알고. 아니 이게 또 자연스러운 분위기니까. 코차는 그런 재미로 하는 거야. 아니 근데 그 아까 국민의힘 뭐 이제 척이라도 하라고 하셔가지고 이 자꾸 그 이재명 대표 구속될까봐 다 이제 방탄 시키려고 지금 이런 주장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아유. 오히려 지금 아니라고 할 것 같다고. 오히려 지금 라고 하시고들. 김건희의 제 얘기는 아니에요? 주가 조작이 다 드러날까봐 방탄으로 이재명이 구속 영장 친 거 아닙니까? 아이. 시선이 돌아갔잖아 지금. 그래서 이런 빼박 증거가 나왔는데도 언론들은 옳다구나 그러고 기사를 안 쓰고 이재명에 의해서 민생이 뭐 정지했다 이 따위 기사를 쓰더라고. 아니 그리고 방탄이 돼요? 검사 60명이 들러붙고 압수수색 300회를 했고 피의사실 공표를 그렇죠. 6개월을 했는데 네. 어떻게 방탄을 해요? 그러니까 조사 받으러 나오라고 해서 다 나갔고. 다 나갔고. 할 일 다 하고 있는데 무슨 방탄입니까? 그다음에 대한민국은 무죄 추정 원칙에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데 다 했는데 그래도 구속을 시키면 국힘이야말로 김건희 방탄, 이상민 방탄 아니, 하고 있는 저 거잖아요. 구속 영장을 발부해야 되는 사유를 적은 거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저는. 그게 얼마나 웃기냐면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그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는 저기 사항에는 안 들어갔어요. 그 밑에 설명할 때 이제 그야말로 이런 정황들을 갖다가 더욱더 심각하게 만드는 게 야당 대표로 영향력이 크다라는 거고 실제로 그 걔네들이 증거 인멸을 할 수 있다 그 증거다라고 내세운 것들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요. 증거 자료를 갖다가 그 배수구에 투기했던 게 나왔다. 이게 증거 자료라는 거야. 증거 인멸에. 그게 이재명 대표가 걷다 버렸다는 증거가 있어요? 없어. 그냥 원희룡 장관이 어느 날 가다가 무슨 영감이 들었는지 차를 세웠어. 차를 세우고 굳이 나와서 노조하고 배수를 싸우다가. 봤어. 그런데 거기에 그게 있었다는 거야. 아 그러면 생각나요. 예. 대선 때 그래서 그 막 젖은 걸 들면서 예, 예. 기자회견을 했었어요. 아. 그걸 원희룡 장관이 버리는 게 더 가능성이 있지 이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거기까지 가서 그걸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원희룡이 발견을 했다고? 예. 아, 대선 때 그랬다고요? 대선 네, 때, 대선 국면에. 원희룡이 그래서 그래서 주목할 만한 후보가 아니어서. 그런데 그게 지금 증거인멸의 어. 근거야. 더 재밌는 건 정성호 의원 건도 좀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 맞아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네네. 매우 재밌어요. 그러니까 정성호 의원이 증거인멸을 했다라는 내용이잖아요. 그게 예. 보면. 그러면서 이제 맨 처음에 김용, 그다음에 정진상, 이화영 세 명을 다 면회를 갔는데 갈 때마다 하필이면 뭔가 중요한 사건이 벌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장소 변경 면회라고 얘기하는 그렇죠. 건 일주일 전에 신청을 해야 돼요. 맞아요. 그럼 일주일 후에 벌어질 일을 미리 예견을 해서 천공인이. 점성수사처럼 그러니까 천공은 가능. 야 일주일 후에 일이 분명히 벌어질 거야. 내가 지금쯤 접견을 딱 신청을 하면 그 일이 벌어져. 내가 제 입을 막아야 돼. 이걸 3번을 해야 되는 거야. 연달아. 세상에. 천공3. 야. 천공3. 정성호가 더 그걸 거기다 적어놨어. 웃긴 놈 아니야. 웃긴 사람들이죠. 웃긴 분. 웃긴 사람들이죠. 큰일 날 뻔했네. 게다가 지금 그 증거 인멸의 그 근거 중에 또 하나가 허위 변명을 하고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한다는 게 증거 인멸의 사유로 돼요? 허위 변명을 한다면 그럼 허위라는 걸 입증하는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 가령 이상민, 네. 병강세 어저께인가 출연했죠. 네네. 저번 그 수요일인가 출연했죠. 네네네네. 변희재 강성범. 그러니까 변희재 강성범 거기 깜짝 출연해가지고 병강세라고 하죠. 완전히 딴 거죠. 거기서 그냥 강성범한테 가로지기. 계약서를 받을 뻔했어요. 네. 너무나 그 성대모사 잘해서. 네. 거기에 있었으면은 당연히 다른 데에서 방송을 못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알리바이가 입증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때 그 시간에 있었다. 증명이 되니까. 그러니까 네. 그걸로 딱 나는 그때 이 시간에 있었다. 그러니까 나는 거기 증거 인멸할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야 허위 변명이 되는데 네. 지금 이재명이 얘기하는 게 다 그냥 허위 변명이래. 근거는 없어. 그래서 증거 인멸을 한대.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네. 기본적으로 지금 그 검찰들이 제정신이 아니다. 아무것도 입증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논리적으로 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으니 구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구속영장을 받아주는 그러니까 판사도 역사에 남을 겁니다. 이걸 받는. 근데 지금 당연히 판사들은 저 체포 동의안이 그냥 부결돼 버리면 자기네들은 책임이 없다고 부담이 이렇게 없으니까. 부담이 없으니까 체포 동의안이 제발 부결되길 바라고 있는데 계속 이상한 사람들이 특히 민주당의 박지원 이런 전 비대위원장 같은 사람이 네네네. 뭐 희생을 당해야 된다. 당신이 피 흘려 쓰러지는 모습을 받아야 민주당이 다시 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었군요. 있었어요. 존재를 잊고 있었어요. 전직 민주당 지금 비아냥 되는 겁니까? 지금 비아냥인데 이거는. 제가요? 전직 민주당 당대표 아닙니까? 제가요? 아니, 아니 전직 당대표를 지금 비아냥 하시는 거예요? 아니, 저는 비아냥이라는 비대위원장이 걸 모르는 당대표죠. 사람입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때는 당대표직이 주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사람이 공동 있었군요. 비대위원장. 그런 공동. 사람이 있었네. 네네네. 요즘에 그 굉장히 좀 등장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예. 어. 등장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그러니까 그리고 뭐 그리고 실제로 그 저기 책도 뭐야? 쓰셨어요? 저희 주장을 지금 이재명 당대표한테 영장실질심사 받으라고 좀 주장하고 네. 있는 거죠. 그래요? 나가라는 거죠. 자, 네. 지금 아. 이재명 대표에게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라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네. 그러면 묘한 공통점이 있다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묘한 우선 공통점.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받으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의당의 젊은 의원들도 네. 그걸 받으라고 하고 있어요. 유호정. 장혜영 이런 분들. 유호정, 장혜영. 아. 나는 찬성표 던질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가 지금 박지연. 네. 우리 다 여성들일까? 뭐 일단 근데 박지연. 위험해요. 멈춰! 잠깐 이상하다 그런 거 이상하다. 스픽스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잘라요, 발언입니다. 잘라. 이상하다. 김성수 개인 의견입니다. 아 여성도 있지만 반대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들이 우연히 여성이라는 건데 뭘? 좀 아니요. 수위가 왔다 갔다 그러니까 여성도 했어요. 있고요. 이상민, 네, 조이상민. 또는 조응천 같은 네. 이원우, 남성도 그래요. 있고요. 네. 근데 이상민, 이원우, 어렵다. 거기다가 또 논산의 김종민? 5대5 네. 맞춰요, 5대5. 그다음에 그 51만 유튜버도 있어요. 누구죠? 민주 진보 진영의 자기가 이재명 수호신이라고 하는 유튜버도 영장 실질 심사를 이재명답게 가서 받아라. 워딩이 똑같아. 그래서 피 흘려 희생하는 모습을 51만이 보이면 있어요? 51만이 네. 누구예요? 누구지? 이름이 51만이에요? 아니에요. 네. 5일만 뭐 이런 거예요? 아, 직접 말씀하시긴 뭐 하신 거예요? 초성으로 한번 해보세요. 초성으로 네. 이응 지읒 이응. 이응 지읒 이응. 네. 모르겠다. 모르겠다. 여러분이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올라와. 다 올라올 거야. 네,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에도 네. 언론 인터뷰는 그렇게 했는데 내가 그 표결에 들어가면 부결에 이렇게 찍을 거다라는 또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럴 거면 왜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 말도 웃겨요. 정의당이 그런 거거든요. 검찰의 수사는 뭔가 문제가 꽤 많은데 그래도 체포영장은
가결해야 돼. 이게 말이 돼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네? 앞뒤가 안 똥이란 맞는 얘기. 거죠. 체포영장이 오면 당연히 가결시켜야 되는데 나는 부결시킬 거야. 이게 말이 돼요? 이정미 대표가 요즘에 이상해졌어요. 그분 굉장히 논리적인 분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앞뒤 안 맞는 말을 또 했어요. 그 청년 정의당 대표가 체포 동의하는 특권을 내려놓는다는 입장으로 우리는 가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더니 그거 당 전체의 그 의견은 의견은 아니라고. 아닌데 그런데 우리는 특권을 내려놔야 된다는 걸로 특권 내려놓기는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다. 그럼 이거 뭐야? 앞뒤가 안 맞잖아. 당 전체의 의견은 아닌데 그런데 체포 동의안의 가결은 당 전체가 특권 내려놓기로 당론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당 전체의 인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명시적으로 이정미 당대표가 이재명 대표는 영장 실질 심사에 직접 나가라라고 예. 언급하지는 않은 걸로 했어요. 했어요? 했어요. 저 그래요? 라디오 YTN 오. 프로그램인가 나가가지고 YTN. 거기서 이재명 YTN 앉아. 저기다 저기 뭐야 MBC 아침 그 뭡니까 김종배의 시선 집중. 김종모의 시선 집중에 나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 실제로 이 체포 동의안에 그 부결이라고 하는 부담을 국회에 떠넘기지 말고 이재명이 당당하다면 네. 당당히 영장 실질 심사를 자청해라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똑같이 그 51만 유튜버가 밤에 욕하면서 이렇게 하는 방송에서 똑같이 얘기했던 거예요.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근데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에도 표결에 들어가면 부결에 찍을 거라고는 했지만 그래도 언론 인터뷰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게 조금 문제라고 저는 그러니까 보고 그리고 언론이 또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받아서 확산을 하고 있는데 그 이제 며칠 전에 국회에서 전국 지역위원장 국회의원 긴급 연석회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들은 이야기인데 이제 지역에서 올라오시는 지역위원장들이 있잖아요.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자들한테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보는 거예요. 이렇게 아침 일찍 올라오셔야 되는데 피곤하지 않느냐, 아유. 귀찮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간혹 정말 피곤하셔가지고 아유 뭐 졸린데 뭐 어떡하겠어요. 그러면 이거를 또 왜곡해서 워딩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민주당이 다 힘들어진다. 그렇죠. 그래서 다행히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신 분은 예상하고 있던 일이라서 준비를 했고 그냥 뭐 이렇게 잘 올라가고 있다라는 식으로 잘 넘어갔다고 하시는데 이제 그런 질문을 기자들이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민주당의 내부 분열이 있다라는 기사를 쓰고 싶은 거죠. 지금 진짜 이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이 영장 실질 심사라는 게 겉으로는 영장을 그냥 심사하는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네. 재판이 아니라는 걸 알지. 그다음에 요거를 또 다른 말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라고 하니까 구속이 되기 전에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요. 심사받기 전에 구속에 준하는 상황을 다 연출해요. 수갑도 찹니다. 수갑도 차고 가요. 그리고 구치소 안에 들어가요. 심지어는 자범들 같은 경우는 옷도 갈아입으라 그래요. 이런 상황을 연출을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연출을 하려는 사람들이 그럼요. 좋아하겠지. 이거 그대로 생방송하고 사진 찍고 나중에 뭐 있을 때마다 이거를 갖다가 사진으로 쓸 거 아닙니까? 조선일보 같은 경우 특히. 그럼 내가 김세희면은 오늘 코인 타는 날이네. 그렇지 완전. 바로 구치소 앞에 가가지고 이제 라이브 태워야죠. 예. 그러면서 정의가 승리했다 이러면서 할 거란 말이에요. 이재명 구속 이거 해야죠 이제.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 그렇게 올인하는 분들 진짜 목적이 뭡니까? 진짜 목적이 뭔지 물어보고 싶어요. 실제로 정의당이나 그리고 또 뭐 조홍천 의원 직접 얘기하지는 않지만 이상민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의석이 필요하신 거 아니에요. 그럼 의석 달라고 얘기하세요. 쪼잔하게 그러지 말고. 그리고 공천권이 사실 시스템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공천권 자체가 대표한테 없는데 박영선 의원도 공천권 내려놓으면은 말이야. 사퇴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공천권이 있다는 전제하에 얘기하잖아. 이게 전부 다 낙인 찍기잖아요. 그렇게 낙인 찍어서 뭐 하려고 그럽니까? 그냥 나 좀 공천 달라고 하세요 그냥. 비겁하지. 그러니까 이제 저는 사법의 절차를 전체적으로 좀 놓고 우리가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게 우리가 재판을 하기 전에 검찰이 누군가를 구속하고 신변을 압박하는 이유는 밀도 있는 수사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원래는 그렇죠. 원래는 그렇고 그래서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법원이 발부를 하는 것인데 구속이 필요한 사유를 실제 그 사유서에 써놨던 거를 우리가 일반의 시각으로 봤을 때 이게 실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전혀 많다면 예. 그리고 중대한 사안이라든지 어떤 도주의 우려라든지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적다면 네. 누구나 이거에 대해서 응하지 않을 자유가 있는 국가이거든요. 네. 그런데 정치인들은 이런 일들을 워낙에 많이 겪어봤을 거기 때문에 네. 잘 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정의당이나 이제 실제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라는 분들은 네. 그럼 검찰의 이 구속영장 사유서가 구속영장 청구서가 네. 그만큼 합당하고 논리적이라고 평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일단 그 질문을 던지고 싶고 그렇지 않다면 굳이 이걸 주장할 이유는 나는 없다. 특히 네. 민주당 일각에서도 그렇고 동료 의원이라고 부를 수 있는 정의당조차도 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는 것과 영장 실질심사를 참석하는 것은 등치에서 비교될 사안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특권 내려놔야죠.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는 거에 저도 찬성하거든요. 네. 근데 이 단일 사안만 두고 마치 의원 특권 내려놓기와 영장실질심사 참석을 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좀 구분해서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렇게까지 아니, 나는 그런 특권을 갖다가 내려놓으라고 하는 분들이 네. 가만 보면 갑질 되게 많이 하는 분들이에요. 류호정 의원 같은 경우 마구 해고했잖아. 자기 보좌관. 그 특권 논란이 아닙니까? 됐었죠. 네. 어? 논란이 됐었죠. 웃기는 짜장들이야 진짜. 그래서 가장 중요한 문제들은 그 입법권을 가진 사람들은 적어도 헌법과 법률에 입각해서 모든 네. 일을 해야 되는데요. 네. 우리 헌법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네. 가장 상위에 있어요. 무죄 추정이 되기 때문에 불구속 수사라고 하는 원칙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무죄 추정이 되는 사람 갖다가 구속을 시키게 되면 네. 그건 유죄로 추정해 버리는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더 중요한 문제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네. 소위 무죄 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왜 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 검찰이라는 공권력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검사, 수사관들 엄청난 막강한 국가 공권력을 가지고 있고 개인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네. 그런 개인들에게 정당하게 저항할 수 있게 방어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 불구속 수사의 원칙과 그다음에 진술 거부권들을 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국회의원들이 이런 권한에 대해서는 한마디 얘기를 하지 않아요. 맞아요. 오히려 불체포 특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네. 아주 파퓰리스트적인 거죠. 대중들이 요구하는 어떤 그런 사항들만 편취해서 그 내용들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만약에 이런 세상이 되게 되면 네. 정부의 권한을 가진 사람들은 계속 권한이 강화돼요. 그러니까 아. 독재화되게 되고 네. 소위 우리 국민들 같은 경우는 권한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네. 민주주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네. 아까 말씀하신 공천권 문제예요. 그렇죠. 공천권을 잘 얻기 위해서 그런 이 사람들이 뭘 만들어야 되느냐? 중대선거구제로 가야 돼. 그렇지. 중대선거구제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민주당을 분열, 와해시켜야 돼요. 아. 해체 모여를 만들어야 돼요. 쪼개야 되는 예, 거예요. 그런 하나의 가장 중요한 방법은 이재명을 무조건 어떤 형태로든지 구속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의도가 빤해요. 아. 빤한데 이 얘기를 공개적으로 불체포 특권이라고 하는 특권을 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잘난 척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 사람들 속 알맹이 딱 까면 공천이에요. 어. 공천권을 얻겠다. 아니, 근데 여기서 예. 그럼 이재명 대표하고 민주당 이렇게 당할 만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럼 한방 또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텐데 그 근본적인 로드맵이 뭐가 있을까요? 뭐 장관 그거는 이제 탄핵이라든지. 대변인이 설명하면 되겠네요. 안기령 대변인 빨리 설명해 주세요. 아니 당하고만 있을 겁니까? 김건희 특검 있죠. 그렇지. 아 김건희 특검 네. 근데 그건 그 안 사- 한다 그러잖아. 정의당. 안 해요? 그건 정쟁이래. 아 그럼 계속, 정의당이 그래 정쟁이라고. 계속 맡고만 있어요 민주당? 아니 이상민 최대 장관 의석을 가지고 있는데? 탄핵 이야기를 했을 때도 네. 뭐 탄핵 시키면 역풍 분다. 역풍 분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 역풍 불고 있습니까? 아니요. 안 불고 있잖아요. 아. 김건희 특검도 많은 국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네. 해야죠. 한동훈 탄핵 이런 거. 해야죠, 그것도. 한동훈도 지금 예. 탄핵 마일리지 계속 쌓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기령 부대변인님? 네, 저도 동의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한동훈 장관뿐만 아니고 네. 뭐 법관이나 검사들에 대한 탄핵도 충분히 검토 가능한 일이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너무 얻어맞고만 있으니까 근데 카드를 네. 한꺼번에 다 쓸 수는 없으니까요. 네.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았다가 중요한 로드맵이 순간에 무엇인지 내야죠. 궁금해요. 일단은 네. 김건희 특검이 네. 시급한 문제죠. 저는 사실 오늘 주제가 이제 잠깐만. 예. 이상민 씨의 저희가 좀 의심스러워져. 아 왜요? 로드맵을 갖다 탐색하려고 하는. 또 뭐야? 확실히 파란색이야 지금. 그 수사관님 나오세요. 우리 들켰어. 큰일 났어. 아니 근데 형국이 너무 막고 있으니까 방안 자체가 없어 보이는 게 오히려 이재명 대표 그리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한테 그 무력감을 너무 주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뭐, 저는 그런 상황에서 언론도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제가 아까 YTN?
YTN도 좀 분발하시기 바라고요. 연합, 그리고 아유, 조용히 해. 언론이 민주당 내부에 갈라치기를 하려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잖아요. 네. 오늘이 아니죠. 며칠 전에 네네네. 지역위원장들한테 전화해서 네. 힘들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도 그렇고 계속해서 그런 유도하는 질문을 던진단 말이에요. 네. 근데 뭐 비공개 회의 때나 보면 되게 민주당 내부는 여러분이 보시는 것보다 더 똘똘 뭉쳐 있어요. 맞습니다. 대표를 검찰에게 내줄 수 없다라는 네. 의지가 확고하고요. 우리는 하나가 돼서 다음 총선에서 이겨야 된다라는 그 집념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강해요. 결속이 돼 있군요. 네,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음. 정당이잖아. 네. 정당은 같은 정치적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서 결사를 한 그렇죠. 그런 모임이에요. 네네. 근데 그래서- 거기서 모두가 다 인정해서 무려 77%가 인정해서 당대표를 뽑아놨는데 네. 그 사람을 공격하면은 음. 우리 가족 중에서 아버지를 네. 외부의 그 강도가 와가지고 막 흉기로 위협하는 것과 동일한 상황이에요. 아. 그래서 어제 아버지랑 내가 술 먹고 좀 싸웠다고 해서 음. 강도를 잘한다 이럽니까? 아. 그거는 가족이 아니지. 근데 그 와중에 그 집에서 아버지가 맞을 짓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당당하게 강도랑 배를 까세요. 싸우고 이겨서 돌아오세요. 그리고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분이 이건 있는 사이코패스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사실 일부 언론에 나가서 네. 분열하는 발언을 하시는 분들도 문제가 되기는 해요. 그런데 네. 내부는 생각보다 결속돼 있고 맞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수구 보수 언론이 지금 펜을 들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민주당이 내부 분열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아. 기우제를 하고 있죠. 우리가 거기에 응해줘서야 되겠느냐라는 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뭐 응할 마음 없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실제로 이상민 의원도 네. 뭐 표현은 그렇게 하지만 막상 이제 체포 동의안 할 때는 본인의 의견을 또 이제 피력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표로.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단일 대오라는 측면에서는 민주당 지지자들도 큰 걱정이 없을 거라고 뭐 생각은 하는데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이게 가결되려면 28명이 이탈을 해야 돼. 그렇지. 근데 민주당에서 28표가 이탈을 했다. 네. 그건 당 와해예요. 그럼요. 자기들 국회의원들 더 잘 알아요. 민주당이라는 집이 사라지게 되면 공천권이라고 하는 정치적 이득은 아무것도 없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다 뭉쳐 있는 상황인데 네. 하이에나처럼 소위 기자들이 네. 이거 다 기자들 다 아는데요, 실제적으로는. 근데 계속 그런 식으로 글을 쓰면서 네. 보수층들을 결집시키는 지금 전당대회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 검찰이 잘 친 거죠, 이 시점에서. 예를 들면 이런 상황에서 소위 그 국민의힘 당원들은 누굴 지지하겠습니까? 김기현 당대표를 지지하겠죠. 윤심이 있는 상황에. 네. 중도층은 계속 이재명 당대표 진짜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라고 하면서 여론을 떨어뜨리고 진보층도 분열하게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분명히 있어요. 전 이럴 때일수록 소위 그런 의도와 다른 길을 가야 된다. 이건 뭐 서로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차이를 인정하면서 소위 민주진영이 어떻게 하면 이 상황들을 극복해내서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서 승리할 것인가. 이건 되게 중요합니다.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서 만약에 패배하잖아요. 네. 제가 볼 때는 독재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때는요. 아. 검찰 쿠데타의 승리 선언. 중대한 기로에 와 있기 때문에 전 적어도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우리라고 해버리니까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전 적어도 그 정도의 정치적인 판단들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상민 뭐 이런 몇몇 분들은 제가 또 일종의 뭐 땡깡 몸부림 또는 조홍천 의원은 일종의 체념 맛이 안 좋을 것 같은데 뭐 이런 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본인이 지역에서 열심히 하시면 공천 받을 수 있으시는 거죠. 네. 그걸 미리부터 예단해서 저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것이 본인이 언론에 글이 얼굴이 많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가면 갈수록 본인한테 늪이에요. 제가 볼 때 조정하셔야 돼요. 저희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스픽스가 그 구독자 이벤트를 해가지고요. 예. 한 5만여 분께 이제 그 자신의 성향과 오. 이런 것들을 이제 질문해가지고 앙케이트를 좀 해봤는데 네. 스픽스의 구독자의 한 40%는 어떤 성향일까요? 제가 안 했어요. 그러니까 민주진보 선양이. 수박. 이제 아이, 참. 위험한 말씀하시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40% 진보. 아. 나머지 60은 또 40대 20으로 갈라집니다. 아, 40대 40이 중도. 중도. 음. 20이 또 의외로 보수예요. 아. 보수가 좀 많이 늘었네요. 그래도. 저는 그래서 이 60%에게 좀 호소를 드리고 싶은 게 예. 그 실제로 이제 용산 검찰청 용산 지부 용화대라고 불리는 곳에서 서초동과 아주 그냥 밀접한 관계로 연결될 거라는 예상들 다 했었죠. 네. 실제 검찰총장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보단 지금은 법무부 장관의 이름을 더 기억하는 게 우선이고 네. 한동훈 장관을 검찰총장이라고 기억하는 분들도 다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번에 저는 좀 놀라운 게 네. 얼마나 이게 지금 검찰 만능 중이냐면 대통령실에서 방탄 잡고 하면 니네 한 번으로 안 끝난다는 식으로 이미 쪼개기 영장 청구를 예고했어요. 예고를 해버렸잖아요.
저는 이런 청와대 내지는 대통령실은 또 처음 봐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서초동을 주락펴락하고 있다는 걸 이미 만천하에 드러냈잖아요. 아. 이게 정상이냐라고 그 60%의 분들에게 꼭 여쭙고 싶고 그리고 제가 그 초반에 얘기했잖아요. 네. 기사화된 것들 중에 재판 과정에서 나온 검사의 진술, 판사의 진술을 토대로 기사를 써도 고발을 당해. 그리고 이번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재명 대표 관련된 구속영장 안에도 네. 초반에 검찰이 문제 삼았던 뭐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개발이익 환수하면서 인마이 포켓했다 이재명이 없잖아. 없지.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 없잖아. 여러분 없거든요. 없어요. 그럼 사라졌어. 우린 그동안 어떤 보도를 보고 다녔는지를 좀 인식을 하셔야 돼. 근데 하나 더 있어.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대법원 판결에서 개발 5,503억. 성남시가 환수한 그 자금이 5,500이라고 이미 명시를 한 거예요. 네. 근데 검찰은 뭐라고 주장해요? 1,800억이라고 주장을 하고 잠깐만 있어요. 이해 있습니다. 예. 대법원만 그런 게 아닙니다. 네. 1심, 2심, 3심 모두 아니, 이견 그러니까요. 없이 제가 5,503억은 환수가 됐다고 인정을 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대법원의 판결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것도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기소권, 영장 청구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남용을 하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법부가 내린 판결에 대해서 왜 본인들이 부정을 하는 거죠? 이거 인정은 판사들도 기분 나빠야 돼. 그럼 판사들도 굉장히 기분이 나빠야 되는데 근데 입마에 포켓한 사람들이 있어요. 유동규 FC 성남 시민구단. 지금 예, 입마에 포켓했죠. 그다음에 성남 시민들이 공원을 지 마음대로 두 돈 뺏어가지고 네. 공원 지어가지고 네. 거기서 향유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매우 문제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 시민들을 고발해야죠. 그러니까 터널도 무너뜨려야 공범이야 돼. 공범. 터널도 무너뜨리고 그거 왜 만들었어? 터널 삼자 저 뇌물 받은 거야. 공범이야. 근데 삼자 뇌물이란 말 속 뺐대 또. 그렇죠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초반에 이제 그 핵심 의혹으로 얘기됐던 것, 언론에서 다뤄졌던 것, 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나 네. 이런 것들이 하나도 영장 청구 사유에 담기지 않은 것이 과연 제대로 된 영장이냐는 의문점. 그리고 사법부의 판결 내용이나 이런 것들도 가짜뉴스 내지는 아예 깡그리 무시하고 검찰이 완전 만능화돼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이재명 나쁜 놈이야? 이재명 돈 받았을 걸? 이재명 북한에게 송금했는데 도움 줬을 거야? 이런 식으로 자꾸 껄무새하는 거를 지적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러니까 성남 FC도 되게 재밌는 게 그 내용이 나온 게 뭐냐면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고 성남 FC를 창단했다고 얘기가 나와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죠. 원래는 인수 안 하려고 그랬어요. 성남이 힘들어 죽겠는데 그걸 왜 인수를 해? 안 하려고 그때 했더니 당시에 저 새누리당 의원들이 하라고 압박을 했잖아. 시의원들이 압박하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인수를 한 다음에 지들이 또 조례를 만들어요. 성남시장은 반드시 성남 FC의 재정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조례를 만들어서 그 조례대로 움직였더니 그게 문제가 있대. 뇌물을 받은 거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걸 그대로 다 실었어요. 거기다 검찰들이. 제가 볼 땐 그러니까 정책 의도가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자기들이 기소시키려고 마음 먹고 그런 관점과 파장된 사고로 다 이해를 하고 거기에 맞게 유동규 남욱에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술을 강요했거나 아니면 무슨 플리바게닝을 했거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진술을 얻은 다음에 그 내용 가지고 거기도 다 그 내용이에요. 유동규와 남욱은, 유동규와 남욱은, 유동규와 남욱은 이렇게 얘기했다. 맞다. 네. 검찰이 그 이재명 대표가 증거를 인멸한다고 하는 근거 중에 하나를 뭘 댄 줄 아세요? 정치 수사로 매도하고 있다. 그게 근거야. 지네들이 정치 수사를 하면서 그걸 매도했다고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는 거야. 근데 일단 매도를 한다고 쳐. 네. 그게 어떻게 증거 인멸의 근거가 되지? 매도하면 증거가 사라집니까? 내가 이상민은 우파야라고 하면은 갑자기 이상민이 이 여태껏 이렇게 스픽스나 이런 데서 나와가지고 우파들에게 비판적인 방송을 했던 게 싹 사라져요? 안 살았어. 안 사라지잖아. 네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진짜. 이러니까 검찰이 정치 수사를 하고 있다는 걸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증거나 이런 건 기본적으로 그 영장 청구하는 쪽 너 그거 했지 하는 측에서 얘기를 해야지 안 했다고 하는 측에서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좀 이게 크고 입증 이게 책임이라고. 크고 멀리 보면 네. 우리 이상민 씨 같은 분이 자유롭게 성대모사도 하고 뭐 조롱하고 싶은 조롱도 하고 그렇지. 그러면 예전에 사실은 그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뭘 하나만 돌뿌리에 지나가다 걸려도 노무현 때문이라고 대통령을 마음 놓고 희화화하던 시절이 그렇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게 뭐가 이제 공포심이나 우려로 다가오냐면 네.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이 이런 데 나와가지고 신나게 누구 비판도 하고 뭐 합리적 의심도 제기하고 뭐 하다못해 뭐 비난에 가까운 뭐 욕설도 하고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을 구속을 하거나 우리도 이제 잘못이 없어도
어떤 말도 안 되는 영장 청구 사유로 네. 구속이 될 수 있는 나라에 우리가 살 수 있다는 어떤 공포, 우려 이런 걸 어떤 한 개인들이 이번 사태를 통해 갖게 되면 네. 이상민 씨가 이제 구속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한 3개월, 4개월 이상 방송에서 보이지 않는다. 그렇지. 갔다 온 거예요. 갔다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게 두렵다는 거죠. 그게 네네. 민주주의나 자유가 네. 강조되는 민주주의 사회는 아니라는 얘기죠. 아니 솔직히 말해서 나는 네. 이상민 같은 사람은 네. 이봉규 TV에도 가고 김성수 TV에도 오고 이럴 수 있어야 된다고 아니, 보거든요. 섭외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런데 아, 실제로 아니, 과거가 원래 있어요. 있었어요, 원래 있었어요. 실제로 과거가 있습니다. 아. 실제로 네네네. 저희 TV에서 사실 이상민 씨를 꽤 이렇게 초반에는 밀었어요. 내가 키웠다. 그런데 갑자기 이분이 그쪽에 가서 막 방송을 하시니까 내가 부르기가 뭐한 거야. 아, 그러면 안 그리고 되죠. 예. 막 뭐라고 막 전화가 오고 그러니까 그랬는데 거기가 한 이 정도 더 줬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더라고. 알아, 나도. 돈이 많은데. 아, 그거 너무 잘하기 때문에 내가 미안했지, 사실은. 그런데 지금은 또 이쪽 스픽스에 출연한다고 네. 이봉규 TV에서 안 부른다는 거야. 아, 봉규 형님, 야, 진짜 괜찮아요. 봉규 형님 그러지 불러주세요. 마세요, 진짜. 저희 데려가세요. 나도 괜찮아요. 좀 불러줘. 저는 이상민 씨가 아니라 예. 윤통화한테 한번 좀 아, 여쭤볼게요. 아니 이재명 당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한 일을 왜 민주당이 나서가지고 방어하냐고 얘기하잖아요. 아니 그건 수사를 통해서 아니, 알게 돼 있는 아니, 거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개인으로 사적으로 있을 때 한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 왜 대통령실이 나서가지고 아니 방어를 그거는 우리 해요? 와이프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맞아. 결혼 전에 일어난 일이고.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이거 왜 하냐고요? 세금 받는 공무원들이. 아, 나 참. 대통령실 홈페이지에도 어?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코너가 있는데 맞아요. 거기에 김건희 여사 관련된 그 팩트 체크 관련 내용이 되게 여러 개 있고요. 그리고 맞아요. 천공이 있고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맞아요. 아니 이거 보세요. 그럼 질문이 왔는데 무시합니까? 그러면은 다 친절하게 서비스로 어떤 레귤레이션이 오더라도 어그레시브하게 그걸 무시를 합니까? 이거 노하면 됩니까? 근데요. 나 참, 아니, 이거. 결혼하기 전에 의혹이라면서요. 그렇죠. 근데 동거는 하셨더라고? 동거를 제가 했습니까? 예. 나 그건 모르는 일인데. 여보 사랑해. 여보세요. 10월 17일자로 거기 등기가 돼 있어. 내가 당신 여보입니까? 여보! 이 사람 누구야? 여보 사랑해! 아, 나 참. I love you. 그렇습니다. 아, 자꾸 아니, 근데- 저를 죽이시려고. 아, 자꾸 이상한 논리적인 질문하지 마세요. 저 잘 몰라요. 아, 이런 대답이 너무 좋아. 점점 더 이상민은 우리와 함께 가고 있다. 평론가님은 잔인한 게 제가 땀 흘리는 걸 보고 있는데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이런 질문. 저는 사실 이상민 씨의 어떤 그 채널 출연 다각화 네. 응원합니다. 예, 맞습니다. 팬앤드 마이크 뭐 가로세로 가로세로 연구소까지 거긴 안 나와. 거기는 아니, 가세요 가지 거기는 저를 마세요. 불러주질 않아요. 가세요 가지 마세요. 거기는 탄핵을 반대했기 때문에 네. 저 같은 사람 불러주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오케이. 네. 아무튼 이봉규 뭐 TV도 응원합니다. 탄핵 반대했잖아요. 거기는 그냥 예능인이던데요. 거기는 뭐 정견이 뚜렷하다거나 그렇진 네. 않아가지고. 맞아요. 돈만 되면 다 아, 그럼요. 뭐 네. 하는 갑자기 것 홍삼 짜먹고 같더라고요. 그래요. 사실상 그 좀 이상민 씨에게는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좀 더불어 있습니다. 왜요? 왜냐면 스픽스에서 연일 그 방송 녹화하거나 생방할 때마다 어떤 이상민 씨의 출연료에 대해서 이거 좀 이게 부족하다. 발행인이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이것만 또 이런 얘기를- 이것만 좀 더. 이것만 좀 더 줬으면 좋겠다. 이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안 돼. 어쩌면 이건 이제 교통비가 있기 때문에 이건 안 돼. 회사 이건 차원에서 뭐, 요지부동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네. 이제 제가 볼 땐 제2의 김대동으로 가세요. 제2의 김대동. 아 그럼 저 헌법칙도 봐야 되는데. 아니, 뭔가 외워야 돼. 아 외워야 됩니까? 돈을 벌려면. 아 그건 안 돼요. 돈을 벌려면 아 네네네. 야, 아니 근데 저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네. 거에 굉장히 동의를 했는데 그 일반인들도 마찬가지고 스포츠계에도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검찰이 맞아요. 정치 수사를 하면서 지금 우리나라 프로축구계가 굉장히 침체돼 있거든요. 그렇죠. 제가 우리나라 국내 축구를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아, 그래요? 네, 어느 팀 실제로 저는 울산에서 아, 자라서 울산. 울산 울산 현대를 현대구나. 좋아하는데 저는 고향 FC 살아. 서울. 네. 고향 사람. 사실 현대 같은 팀은 자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잘해요. 잘하고 선수들도 이렇게 좀 기가 살고 이제 좀 동료를 받고 근데 성남 FC 같은 경우에는 시민구단이잖아요. 근데 네. 실제로 이재명 성남시장 당시에 이제 두산 같은 기업으로부터 이재명 시장이 광고 같은 걸 끌어오면서 굉장히 그때 성적이 좋았어요. 선수들의 사기도 북돋고 실제로 국내 성적도 좋았고 그때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에도 맞아요. 진출을 네, 맞습니다. 했고 예. 실제로 그런 성과가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성남 시민들도 굉장히 기분 좋고 같이 뭐 응원도 하고 그런 분위기가 살았었는데 지금 검찰이 성남 FC를 해집으면서 뭐 국내 그 시민구단, 도민구단들이 굉장히 침체돼 있고 그쪽에 있는 기업들도 광고를 못 한다는 거예요. 언제 아니. 어떻게 수사를 받을지 모르니까. 1년 예산이 80억이래요, 그래.
85로 구단을 어떻게 운영합니까? 그러니까 선수를 팔고 있어요. 좋은 선수 갖다 팔고 그 젊은 선수들 가능성 있는 선수를 데려와서 열심히 훈련시키는 그런 식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 건데 진짜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스포츠지 기자 몇 명이 관련해서 기사를 썼어요. 네.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스포츠 전문 기자들이 뭐 정치부 기자나 법조 기자보다는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영향력이 적다라고 해야 되나? 그 검찰 수사와 관련된 기사가 아니다 보니까. 안기령 그래서 좀- 스포츠 문화 기자 무시. 근데 이게 아니 무시가 아니고 아니요. 무시가 아니고. 논란. 이게 놀라운 게 네. 대통령은 스포츠 산업을 육성해서 백조 시장을 만들자고 얘기를 하는데 맞습니다. 제가 체육 비전 보고에 다녀왔어요. 칼도 땡겨가지고 제가 취향 아니 저격하려고 근데 제가. 검찰은 축구 산업을 갖다가 지금 묵사발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내비두면 안 되잖아요. 아니 칭찬하는 듯하더만 이렇게 또 바로 까십니까? 아니 이거 더 재밌는 게 뭐냐면요. 아, 나 제3자 뇌물이잖아요. 네.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뇌물을 준 거잖아요. 정상적인 돈이 아니잖아요. 뇌물을 누가 줬어요? 그러면 그 말에 의하면 네이버, 네이버. 그다음에 두산이 준 거잖아요. 공범이 아니라 근데 그럼 이거 횡령 배임이에요. 그렇지. 왜 이걸 안 걸어? 어. 그러니까 돈을 돈을 배임 뇌물 공여 돈을 준 사람은 안 걸어. 세 개의 혐의가 날라갔어. 없어. 매우 웃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 검찰 좀 잘 좀 뇌물 받았다는 하세요. 시민도 안 걸어. 아니 그 검찰이 알아서 할 일이지 저한테 그 질문할 게 그렇게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영장을 쪼개기 두번 영장을 친다면서요. 준다 그래요. 아니 쪼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 나 참. 아니 여러분 깍두기 드실 때 먹기 어려면 먹을 만큼 딱 잘라서 먹는 거예요. 아 그럼 검찰이 스스로 자르면 되지 왜 밖에서 잘라주냐고 그거 검찰한테 갖다가. 이원석이한테 말하라고 하세요. 원석이 찌끄리잖아요. 난 잘 몰라요. 몰라요 이원석도? 아이 참 기억이 안 여보, 나는데? 여보 사랑해. 기억이 안 고마워. 나나 봐. 땀 흘리고 계세요. 오늘 너무 물어뜯는데 이상민 씨 아니, 너무 물어뜯어. 울산 FC 그 울산 좋아하신다고. 현대. 아, 할 말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울산 땅 투기한 김기현은 사퇴하십시오. 고맙습니다. 1800배. 최고야, 최고. 1800배. 아니 최고야. 근데 토론회 때 황교안 후보가 의외로 선전을 했어요. 선전한 정도가 네. 아니라 아주 김기현 핵이야 핵. 토론에서 황교안이 핵이야. 제가 다 뚝갑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진짜 근데 그 김기현을 뚝 갚을 때는 뒤에 주님이 계신 것 같더라고. 그렇습니다. 네, 진짜. 요셉과 같은 청년입니다. 진짜 똑같네. 여보, 색소폰 가져오세요. 네, 갈 길 다 하도록 내가 찬송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오죽하면 보통 토론회 끝나고 후보들이 자화자찬하잖아요. 내가 제일 잘했다, 네. 내가 제일 잘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천하람 후보가 황교안이 제일 잘했다. 오 솔직해. 제가 그 기자 몇 분들을 만나 뵀는데 황교안 대표님께서 참 잘하셨는데 결론적으로는 아마 김기현을 도와줄 거다. 이런 얘기들을 다 하시더라고요, 기자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말씀은 책임질 수가 있겠습니까? 아, 제가 저는 땅 투기 의혹에 대해서 열렬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부정선거를 밝히고 뻐꾸기 후보, 국민의당, 새정치민주연합, 그리고 바른미래당 다 망하게 한 후보 어떻게 당대표가 됩니까? 아니 근데 진짜 우리 야 어제보다 더 잘해. 이씨. 잠깐만 황 전도사님은 진짜 이거는 칭찬해줘야 돼. 야. 투기범하고는 같이 곁불을 못 재요. 그렇습니다. 예. 제가 공안검사 출신입니다. 절대 단일화 안 하실 거죠, 그러면? 부정한 건 못 참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단일화는 안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땅 투기 안 됩니다. 사인. 단일화 안 하는 거. 안 보입니다. 이게 왜 그 기자 그 선배들이 그 저기 교수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냐면 대선 때 약간 기시감이 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대선 경선 때 그러니까 안철수 당시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엄청나게 토론회에서 깠죠. 마지막 토론회는 진짜 막 엄청나게 몰아쳤거든요. 근데 단일화 해버렸잖아. 그런 거랑 똑같이 황교안 후보가 몸값을 올리려고 우성한 하는. 김기현 후보와 어떤 놈이 날 따라해. 이 새끼들 이거 혼나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진짜 야. 하루 만에 더 잘해. 그래요? 어제 연습했어요? 진짜 너무 발성을 좀 잘한다. 바꿨어요. 너무 잘한다. 황교안 근데 너무 잘한다. 거의 안철수를 능가하는 것 같은데 이 야. 성대모사는 맞아요. 안철수를 능가하는 것 같아. 안철수라고 이거 안 후보는 되나? 토론 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안철수는 이번에 진짜 너무 긴장하고 네. 너무 얼어가지고. 예, 안녕하십니까. 그 정말 저를 처음에 도와주셨던 분들 다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분들 원망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 술 취한 거 아니고 좀
그 말투가 원래 좀 이렇습니다. 예, 왕 반갑수당 고맙습니다. 아 근데 며칠 전에 왜 이렇게 떠신 거예요? 며칠 전 토론회에서 방송은 항상 떨리죠. 네. MB 트라우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실망입니다. 김기현 측에서 나오셨나 봐요. 이제는 뭐 오늘은 똑같죠. 윤핵관 아바타입니까? 아유 대통령께서 분명히 윤심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 정말 아무 말도 안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2위 전략을 하시면 좀 마음이 편하세요? 2위라니요. 1위입니다. 다 2위 전략이라고 그러던데 많은 분들이. 실망입니다. 고맙습니다. 저분은 실망만 해 맨날. 아니 제가 안철수 후보가 끝까지 완주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긴 했는데 저는 조금 안쓰러운 게 김기현 후보가 계속해서 대선 불출마 선언하라 이야기를 하고 네. 있잖아요. 근데 김기현 의원은 왜 그러는 거예요? 왜 스스로 자기네 당 대표가 그러니까 뭐 자기가 될지 안철수 후보가 될지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왜 대선 후보급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맞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 안기령 그 부대변인께서 저랑 같은 한씨 아니겠습니까? 김기현 후보한테 좀 물어봐 주세요. 아 대통령실에 네. 신조가 있어요. 신조가. 윤석열 대통령 하에서 2인자는 존재할 수 없다. 그럼 한동훈은? 아, 그러니까 2인자 한동훈은 말을 잘 듣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개기질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아까 안철수는 근데 지금 슬슬 개기 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왜냐 교훈이에요. MB계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시절에 박근혜라고 하는 사람, 그다음에 또 그 이후에 김무성의 등장. 박근혜가 김무성 등장 때문에 난리가 난 거잖아요. 그래서 MB계에서는 철저하게 2인자가 등장하는 건 초전 박살낸다라고 하는 아 그래서 홍준표가 기조를 그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홍준표가 그 꼬리만 개처럼 그렇게 말씀을 왜 그래? 꼬리를 개처럼 흔다니고 꼬리를 말았다고요. 개가 지셔도 기차는 간다. 어. 나는 내가 길 갑니다. 그 천하람이 얘기한 건데? 아 그래요? 그럼요. 천하람이 얘기. 내 오해시요. 요즘은 내 편이 하나도 없다. 김종욱 씨네 고마워요. 술 한잔 하게. 내가 그 대구로 내려와요. 그 술 수에다가 사시는 거죠? 발전기 타시는 거 아니죠? 참 그거는 내가 그 오해가 있어요. 그 친구를 말리지 못했다 얘기하는 건데 비열하게 어떻게 자꾸 패널이 나와가지고 방장하게, 오만 방자하다. 째째하게 남자가. 박영식이는 날 왜 자꾸 따라하는 거야? 방자하다. 고맙습니다. 야, 미치겠다 진짜. 점점 디벨롭이 되셔서 저는 이 홍준표 시장을 계속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윤석열 대통령을 등진다. 그럼 진짜 정권 망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네네네. 그 기회만 노리고 네, 있어요. 언제 등질지가 제일 궁금해요. 맞아요. 네, 이제 언제라고 보십니까? 금방 다가올 거예요. 왜냐하면 금방 다가올 결선 투표가 이루어진다. 네. 그럼 그때부터 균열이에요. 오, 왜냐하면 네. 대통령이 그렇게 예를 들면 다 쳐줬잖아요. 막 목을 다 베줬단 말이에요. 꽃길을 갈 수 있게. 근데도 결선을 했다라고 얘기하면 당원들도 윤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퍼센티지가 되게 많다는 걸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때부터 말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되겠어 이거? 그런데요. 요즘에 천하람 씨 인기가 너무 올라가니까 이준석이 견제를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렇게 되면은 4분의 1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어쨌든 저는 굉장히 기분 좋게 보고 있는데 그쪽이 쪼개지는 게 다양할수록 좋으니까. 네. 그런데 야 천하람이 13%를 찍었어요. 그것도 MBS에서. 그런데 거기서 누구야? 김기현이 오차범위 내외 2등을 했거든요. 안철수가 1등을 했고 MBS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장면을 보면은 이준석 대표는 굉장히 속이 쓰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 두 가지를 공개하자면 첫째는 일단 천하람 캠프 쪽 소식인데 이준석 전 대표가 사실상 총괄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는 뭐 당원권이 정지된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출마는 어려울 것이고 네. 자신이 어떤 기획하에 개혁 보수들을 모아서 이번 전당대회를 좀 뒤흔들 만한 이런 세력화 이거를 사실 기획했다는 얘기가 실제 중론이고 그리고 천하람 후보를 홍보하는 과정에서도 본인이 뭐 이제 예를 들면 그런 홍보 정책이라든지 홍보 기획이나 이런 것도 주관하고 의견 받아서 한 건 맞는데 천하람 후보가 이준석 전 대표가 도와주는데 싫어할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천직자지의 등장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천하람 후보도 뭐 어떻게 할 수가 말릴 수가 이거 하지마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는 그거는 왜 따라하고 난리? 내 허락 받고 저작권 있고 내가 그 훌륭하게 만든 건데 훌륭해요? 이준석이가 뭔데 따라하고?
천하람이가 먼저 동조하고 공범들이죠. 저희 시장님 그 동조는 아니시고 네. 아, 천하람 그래요? 후보는 동조는 안 했다고 합니다. 예. 천하람 후보는 이준석 대표가 신나서 오버했다라고 네. 맞아요, 이야기를 맞아요. 했더라고요. 실제 그렇게 그러니까 얘기했고. 그거는 결국 홈찍 그것도 오바라고 하시는 거죠. 아 그래요? 네. 어쨌든 그 김기현이는 소신을 분명하게 해야 돼요. 그 골로 갈 때 가더라도 골로 갈 때 가더라고요. 제대로 말해야지. 그리고 안철수는 지금 뭐 당에 들어온 지 얼마나 됐다고 저 뿌리 내릴 생각해야지. 당대표 되겠다고 실치면 되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자하다. 왜 대통령 되시게 됐어요? 대통령이 못 되셔가지고. 꼭 그렇게 그 골수 좌파처럼 리얼하게 김종욱이 야비하다. 왜 반말이에요? 내가 어른 아니에요. 그런가요? 방자하게 아주 그렇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저분이 아무리 윤 대통령 사랑해를 외쳐도 윤 대통령은 쳐다보질 실제 않아요. 관심이 1도 없다. 아, 그게 뭐 이제 실제 뭐 시도지사 협의회 이런 자리에서도 목격이 되기도 했고 실제 뭐 대구 경북 지역의 의원들 전원에 따르자면 그렇게 관심이 없대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 마음에 담고 있는 거는 홍준표 시장이 대통령이 술 먹을 수 있죠 해가지고 한 거 있잖아요. 근데 술은 적당히 마셔야죠 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를 좀 마음에 담고 있다는 사원이 있습니다. 왜냐면 아니 지가 뭔데 내가 술 먹고 적당히 먹고를 SNS에다 쓰고 휘발유고 할 게 뭐가 있어? 나 뭐 그러면 안 되는 겁니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거 때문에 굉장히 초반부터 틀어져서 아무리 구애를 해도 호천공이에요 방금 아니 아무리 해도 아무리 구애를 해도 어차피 그래서 아무튼 홍 시장은 지금도 관심이 없대요. 윤석열 대통령. 아, 참, 홍 시장님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TK 지역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정치 세력들이 작당 모의를 내서 자기들이 어디 공천에서 출마할 건지에 대해서 다 세팅이 끝났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답변하지 않겠어. 우리 식사했어요, 다들. 밥 먹고 갑시다. 네, 그러죠. 밥 먹고 갑시다. 조심하셔야 돼요. 네, 3차 저희 갑시다. 비 네. 케어풀. 고맙습니다. 3차 가는 건가요? 2차 가는 2차 가는 거죠. 2차 가시죠. 저희 오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부터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에 국민의힘 전당대회까지 아주 자연스럽게 이야기 나눠봤고요.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의 막차 직전 왜 웃으시죠? 아 비웃는 거예요 지금? 아니, 왜 겸손하지 못한 것 같아서요?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의 막차 최고의 방송 직전. 맞습니다. 네, 썬데이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나라의 검은 보물 전통 재래 흑돼지 2015년 우리 땅 흑돼지 복원에 성공해 피그 패밀리의 우리 흑돈 출시 무항생제로 자란 우리 흑돈이 스픽스에서 지혜로운 소비자를 만납니다. 스픽스몰에서 확인해보세요.